신금철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주식 하는 것까지 합치면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람이 자기의 성공 이력, 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거를 발표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돈을 못 벌었는데, 근데 이제 실패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잖아요. 저는 실패를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계속 깨질 때마다 똑같은 방식에는 깨지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디파이를 만나기 전까지 그랬다는 거고요. 아크디파이를 만난 뒤부터는 드디어 제대로 된 게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크디파이를 강의를 그러니까 바로 마도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안 그랬어요. 네. 에라가 떴네. 유선이 안 되나? 목청을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 네. 목소리를 못하고. 자, 목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항상 제가 이제 항상 배웠던 것처럼 아크디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크디파이 이것을 먼저 소개한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 좀 앞서 나간 순서를 좀 무시하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PPT를 그대로 보여드리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다 제각각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난제입니다. 어쨌든 표준화된 방법을 그래도 만들었고요. 찾았고 그래서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 연구해볼 만하다, 여기 알아볼 만하다라는 정도만 오늘 알고 가셔도 성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디파이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투자 권유가 아니니까 법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이해하고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는 개념 이해하고 수익 구조, 그리고 이야기 아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누가 했는지, 투자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5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들어보시고요. 아크의 생태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하는지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이해와 수익 구조 시작합니다. 자, 요즘 세상은 날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는요, 전쟁 빼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AI 에이전트예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카드 회사들조차도 앞서서 진행할 주도해서 진행할 정도로 뜨거운 화두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지금 빠르게 많은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또는 반대로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앞으로는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변하는 게 있어요. 화폐가 변하고 있습니다. 돈이 변하고 있어요.
돈이 변할 때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이상적인 화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탈중앙 되어 있어야 돼요. 탈중앙.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 기업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트코인이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고요. 탈중앙 코인들,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분야에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히긴 했어요. 그게 바로 결제 수단으로 쓰기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성.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결제 수단으로는 쓰기에 부적합해요. 가격이 특히 결제할 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세금이나 제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채택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USDT,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들은 가격이 안정되어 있죠. 디지털 화폐이고요. 그리고 USDT가 담보가 있어야지만이 발행이 되는 거라 누구나 다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성이에요. 이제는 AI끼리 결제를 해요. 그리고 그 소액 결제 0.1원 작은 금액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결제를 하고요. 그 속도 빠르고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이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자, 아크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탈중앙화는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 증명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격 안정성하고 이 사용성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모듈이 있어요. 모듈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격 안정성을 만들어가고 있고, 사용성에 대해서는 AI 에이전트가 곧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증명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전에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수익을 얻으면서 아무 수익 보상 없이 우리가 이거를 홍보해봤자 소용없으면 누가 참여하려고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초기 유저로서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에 깊은 감사를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 비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AI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처럼 안정성을 갖추어서 가는 코인. 기존의 화폐 문제점을 해결해서 앞으로 이상적인 화폐가 되려고 하는, AI 시대에 준비된 화폐가 되려고 하는 그런 토큰입니다. 자, 가격 안정화를 위한 5가지 모듈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아크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탈중앙 금융과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앞으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만들어 간다. 그것은 매우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자, 물가가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전통화폐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전통화폐는 어느 나라 거, 달러든 뭐든 다 문제가 있어요.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가치의 하락입니다. 김밥 1,000원짜리 하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죠. 지금 5,000원, 5배나 올랐어요. 말이 돼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 김밥 하나에 100만 원 가겠네. 그죠? 아니, 이거 도대체가 이 물가는 베네수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이게 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화폐라는 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바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행권과 통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역시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앞으로 만들어지는 화폐는 우리가 그게 아크라고 할게요. 앞으로 화폐를 아크라고 한다면요, 아크 한 개로 할 수 있는 일을 5년 뒤, 10년 뒤에도 아크 한 개로 할 수 있는 시대, 그게 현재의 화폐 문제를 해결한 화폐라는 겁니다. 전통금융 시대에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금융위기 생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나오고 스테이블코인도 그래서 자꾸 생기는 거고요.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넘어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아크가 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빠르게 금융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진화가 되는 겁니다. 아크의 5가지 인공지능 모듈은요, 그냥 AI다 남들이 다 떠드는 대로 그냥 흉내내기식 AI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제가 시각화를 해봤어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자,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보다 떨어지지 않게끔 물가 이상으로 상향 안정적으로 가는 모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아크 가격도 떨어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면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 EM이라고 하는 5가지 중에 하나 인공지능 모듈입니다. 얘는 가격을 떨어뜨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야,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도 다 있어. 우리 실제로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릴수록 우리는 국고에,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 많이 생겨요. 우리 아크디파이는 우리가 공동으로 만드는 은행이라는 개념이에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어야 더 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EM이 발행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 이익금을 따로 비상금 금고에 쌓아놨어요. 자,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해서 금고에 따로 쌓아놓는 거예요. 시장 안정 모듈, MBR, RBS 이런 모듈이 작동을 해서 떨어질 때 매수 후 소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려면요, 금고에 큰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프로토콜에서 돈을 많이 축적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처럼 탄탄하게 줄 때 이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가격 안정성이 해결이 되게 돼요. 아직 이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에 YRF라고 하는 수익으로 매수해서 소각하는 이런 인공지능도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RCN이라고 하는 측정을 해서 보상풀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측정하는 AI도 있고, 그 다음에 민팅을 너무 많이 발행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제어하는 모듈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듈이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블록체인은요, 우리는 투명하게 그 소스, 계약 주소를 다 오픈해 놓습니다. 오픈해 놓고요, 그거를 텔레그램방이나 계속 공지를 해요. 물론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깃허브에도 다 있어요, 이 코드가.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관측지갑 또는 관찰지갑이라고 해서 내 토큰포켓 지갑에 등록을 해서 보면요, 돈이 얼만큼 나갔고 빠져나갔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MBR이라고 하는 우리 관측지갑이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 ML팀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주식이나 코인에서 마켓 메이킹이라고 해서 사고팔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팀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그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역할을 MBR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합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수가 있어요. 더 얘가 작동을 합니다. 자, USDT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 모습을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USDT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아크를 매수하고 USDT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들어왔다,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아크를 팔고 USD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이렇게 거래소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이 4개의 거래가 하나, 둘, 셋, 이 4개의 거래예요. 같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다 확인이 되는 거를 자, 인공지능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는 대부분은 다 믿고 넘어가죠. 우리는 관찰되지 않은 증거가 없는 거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가격 안정 구조는 결국 균형을 잡아갈 겁니다.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재 또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 정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가느냐? 아니요. 우리의 자산이 국고가 많이 채워질수록 안정화를 갖게 됩니다. 국고는 뭘로 채워지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또 채워지지만요. 그리고 아키 에이전트라고 하는 우리의 AI가 돈을 벌수록 채워지고요. 우리가 또 대출 시스템도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들이 다 국고로 쌓이고 뭐든지 우리가 공동으로 세운 이 자산 아크 프로토콜에서 수익을 벌면 다 국고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생명력이고 멀리 갈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참여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계속 개수를 모아가면 돼요.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으로 720일짜리를 스테이킹 하시고요. 필요한 돈들은 빼서 쓰셔야죠. 우리는 빼서 사용하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재단에서는요. 이 생태계를 잘 하나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미 투명하고 안전한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유입시켜서 우리의 커뮤니티와 그 생태계를 쓰려면 유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유저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나한테 이익이 더 따르니까 사람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이죠. 자, 우리가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우리가 제안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결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11번째 투표 기간이에요. 오늘부터 투표 이제 금방 막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열리는데 투표를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든 은행과 같은 이런 시스템에 제안도 우리가 하고요. 투표도 우리가 합니다. 얼마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은행 뭐 그런 거 우리가 무슨 이자나 뭐 그런 결정 우리가 하나요? 여러분이 해요? 우리는 그저 예금하고 대출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만 앞으로의 이상적인 은행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게 이상적인 은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제안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이 이 블록체인 폴리 사이트에 다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어떤 투표를 했고 어떻게 결정이 됐고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대부분 다 찬성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이것이 쌓아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디파이는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를 보고 아크 디파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에 주의하세요. 진짜는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시고. 자, 아크가 왜 중앙화된 시스템을 선택 안 하고 탈중앙화 시스템을 선택을 했을까요? 블록체인은 결국 탈중앙화인데 현재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식은요 투명성이 담보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큰 손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하느냐에 따라서 믿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탈중앙화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디파이가 단순하게 탈중앙 금융을 해서 돈 놓고 돈 먹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새로운 문명과도 같은 이거를 여는 겁니다. 인공지능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훨씬 더 이게 현실화되고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똑같아 볼 수도 있어요. 돈 넣고 돈 먹기. 거기 왜 그러죠?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돈을 넣고 스테이크에서 이자를 받게 되는 거는 똑같은데 자, 가짜들은요 빨리 무너져 버립니다. 3력도 아시죠?
진짜라고 하던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일부러 하지 않고 좀 오래 가도록 하는 것들조차도요 결국에 실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자기네들 토큰을 현금화해야 되기 때문에 즉 USDT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우리 거는요 사용화가 되어서요 현금화를 사람들이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모아둔 돈을 다 현금화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크가 현금처럼 쓰이게 되면요 현금화를 뭐 하려고 해? 아크가 곧 현금인데 그쵸? USDT로 바꿔놓으면 이자가 없는데 아크로 갖고 있으니까 이자가 계속 생겨 가치가 안 떨어져. 그럼 따로 주식할 필요도 없고 아크로 갖고 있으면 이게 곧 안정자산이 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이게 결국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그게 차이예요. 아크에서 이번 달 말쯤에 아키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그게 나올 때 플레이스토어하고 앱스토어에서 나옵니다. 요즘 그런 거에 함부로 못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는 검증이 됐고요.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아직은 과금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지겠지만 그거를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를 얻었잖아요. 자, 그래서 탈중앙 시대의 기축통화가 어떤 게 될지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크 문명, 아크랜드라고 하는 그 문명 속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아크 스테이킹 과정과 만기 수익 이제 현실로 넘어올게요. 현실로 넘어와서 돈을 가지고 교환을 해서 스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자, USDT를 아크로 수합하는 건데 직접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50만 원으로 1000달러를 만듭니다. 거래소에서 만들 수 있죠. 자, 그거를 토큰 포켓으로 가져오면 약 71개 아크를 수합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이자가 나오는데 하루에 0.6에서 0.7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그저 놀라운 수익을 줍니다. 야, 무슨 돈으로 그거를 줘?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수가 있겠지만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기에 갔더니 3,800개가 나와요. 71개가 3,800가 그러니까 약입니다. 약 3,800개가 되는 마법.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71개를 사면 1년 반 뒤에 얘가 몇 개예요? 그대로 71개예요. 근데 얘는 엄청난 많은 개수가 만들어지니까 가격에 연연이 안 되는 겁니다. 응? 이게 만약 가치가 이게 그대로 나중에도 71개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가슴이 철렁철렁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격이 현재 가격과 그대로라면요 약 8천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 8천만 원. 가격이 2배 오르면 1억 6천, 3배 오르면 2억 4천. 뭐 산수입니다, 산수. 근데 14분의 1로 떨어져도 3배. 네, 3배네. 그래서 야, 리스크 대비 안정성을 따졌을 때 이거 굉장히 괜찮은 투자 같다라는 생각이 누가 봐도 드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야, 이게 진짜 안전하고 오래 갈 것인지 그거를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 한번 하실 겁니다. 자, 중도 해지하고 출금하는 메커니즘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중도 해지할 수 있어요. 중도도 출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몇 배로 늘어나간다 그건 포기하세요. 그냥 0.06에서 0.7%인데 여기서 수수익 이자를 22.5%나 떼요. 그러니까 0.6에서 10%가 아니라 한 0.5% 정도, 0.4에서 0.5% 정도밖에 못 갖는 셈이 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페널티와도 같은 거예요. 장기로 유지해야 되는 데니까. 그리고 원금은요, 장기로 묶어둔 거나 뭐 매일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원금은 날짜별로 해지가 돼요. 해지되는데 어떻게 이자가 나와? 아니요. 해지가 돼도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계속 수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만기까지 다 채워도요, 이자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출금하지 않는 한 계속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만기가 돼도 여기에 계속 두고 싶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돈 나오는 구조, 야 이거 진짜 안전적이만 하면 돈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든 거고 왜 만든 거고, 이런 역사 한번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카르멜로 이폴리토라고 하는 어린이가 옛날에 태어났어요.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가고 있죠. 자, 이폴리토라는 사람이 완전 좀 괴짜 같은 사람이에요. 좀 이따 사진도 보시겠지만, 이분은 뭐를 연구했냐면, 뭐 대학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뭐를 연구했냐면,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오래갈 수 있는 이런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탈중앙 시대, 디지털 시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3.3 게임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좀 유치하지만 그럴듯해요. 안 팔고 모두 스테이킹한 사람한테는 3점을 주고 판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3점을 주겠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속해서, 우리 모두 약속해서 안 팔면 가격도 올라가고 다 성공적이잖아요. 땡, 틀렸습니다. 꼭 배신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누가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팔아야지, 나도 팔아야지 다 따라가서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깨닫고 얘는 인센티브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개발자나 누구 참여한 구성원들 모두가 뭔가를 기여할수록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좀 효과는 있었지만 역시 그것 또한 한계를 드러냈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이론이 3위 이상.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계속 그런 분야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집요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야, 이 디파이어에 카르멜로 이폴리토 하면 저 신금철이 아니라 저도 닮았다고 하시는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이분이 이걸 했으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올림푸스 타워를 직접 설계한 사람입니다. 자, 다른 분들은 올림푸스 타워라고 해서 유명한 5년 동안 안 무너지고 지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했다, 우리는 그걸 보완해서 만들었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제 있는데, 얘네들이 개수가 2,000개가 넘어요. 다 깨졌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게 올림푸스 타워, 웹키, 가스 그런 것들이에요. 바카스인지 아카스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크가 제대로 진품이라 이거죠. 또 설계한 사람이 올림푸스 타워 V1, V2, V3 모델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 말하다가 제가 이성 잃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카르멜로 이폴리토. 자, 올림푸스 타워가 2020년 3월달부터 이렇게 가격이 $10짜리가 $1,400까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근데 가격은 지금 이제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탈중앙 시대에 법정 앞에 대안으로 간주되기를 희망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푸스 타워의 V3 버전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 V3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크는 국제미디어의 폭넓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검색해보면 다 아크 디파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인지도를 있는 코인 마켓캡에 여기 가치 순으로는 비트코인이 1등, 이더리움이 2등이지만 인기 순위로 보면 아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6개월 이상 꾸준히 100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코인 수량이 한국 인구만큼이나 돼요. 4,700만 개. 엄청나게 많은 토큰이 하루에도 10,000개씩 나온다는데 말 다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토큰들 중에 여기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개수는 약 3만 개고요. 그 중에 인기 순위 100등 안에 이렇게 20위, 30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자, 우리가 코인을 그래도 코인 시대가 10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던 알트코인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지금 결과가 어떤지 처참하죠? 이제 관심도조차도 없는 코인도 엄청 많습니다. 코인은요, 디파이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디파이를 선택한 거예요. 디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자를 만들고 많이 커뮤니티를 확장해 갈 때 다른 부분까지 이제 잘 만들어져 있으면 정말 안전한 미래의 화폐가 될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덱스 코인 이거 탈중앙 거래소에서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판단하는 유동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건데 2등이에요. 2등으로 안전하게 잘 규모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모건 크레스트라고 하는 모건 가문의 후손과 힐리콘볼리 사업펀드 대기업을 설립했다라고 나오죠. 뉴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3천만 달러나 투자를 받았고요. 여기에서 홍보, 마케팅, 교육 여기에 이 돈이 다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도 지금 35개 나라에 다 퍼져 있는데 여기 젊은 친구들이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크가 얼만큼 제대로 된 것인지를 교육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요 그냥 똑같은 걸로 본다니까요. 돈 넣고 돈 먹기.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졌어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모건 크레스트는요 아크하고 생각, 철학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리도 그다음에 빅텐소, 아크 이런 것들이 생각, 철학이 비슷한 거거든요.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만드는데 야, 여기 정말 기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영혼의 5가지 질문 이제 우리 잠깐 공부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안전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어떤 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았더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 LP가 락업되어 있는지입니다. LP가 락업되어 있는지. LP니까 이제 갑자기 전문적인 용어가 나서 머리가 안 올라갑니다.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동으로 만드는 지갑 개념이 바로 이 디파이 개념이에요. 블록체인,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다 의도는 다 같습니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투명하고 안전하고 그런 거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걸 보고 투명한지를 아냐? 바로 LP가 락업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공동의 교환 수단. 우리가 결국 화폐를 교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USDT를 아크로 교환을 하고 아크를 반대로 USD로 바꾸는 이 시스템, 이게 잠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잠겨져 있어야. 왜 잠겨져 있어야 되냐고 하냐면 예전에는 안 잠겨 있다가 다 깨졌다는 겁니다. 안 잠겼더니 그걸 만든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이게 다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시켜 놓고 그거를 안 잠겨 놓으면 내가 만든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러려고 안 그랬어.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 아, 이건 좀 빼가도 표시 안 나겠지. 빼가요. 정말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참여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뭐야? 에라고 그러겠다. 그냥 다 투자 다 버려버리고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도둑놈들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이거를 다 빼갔다 이거죠. 자, 우리가 만든 이 LP라고 하는 유동성 툴은요, 규모도 커야 되지만 이거는 돈을 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교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밀봉시키듯이 잠궈놓습니다. 잠궈놓고 교환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잠궜으니까 그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키조차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블랙홀로 완전히 수가 버려버리는 거. 이게 완전한 신뢰의 기준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100%다 잠궈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된대요. 5가지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지식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어떤 거에도 당하지 않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대요.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av.ai라는 곳에 보시면 이렇게 잠겨있다는 게 눈에 확인돼요. 이게 100% 물량이고요. 다른 것들 보세요. 안 잠겨있죠. 이렇게 비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잠겨있는지를 보고 고스플러스라는 곳에서 봐도 보입니다. 여기 안 잠겨있고 100% 잠겨있죠.
LP라고 써있죠. LP 잠금 비율 100%, LP 잠금 비율 0%, LP 잠금 비율 0%. 0%짜리를 놓고 오래 가기를 바란다면 나 모르고 아유 이거 잠 못 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거 넣으신 분이 계신다면. 자, 그 다음에 민팅 계약이 오프소스인지 뭐래요? 두 번째 계약. 민팅이라는 거는 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자꾸 끊자.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 민팅한다고 하면, 즉 화폐를 찍어낸다, 발행한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누가 발행을 해요? 사람이 발행하잖아요. 사람이 발행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거는 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그 대신에 그 소스 어떤 때 이렇게 인공지능이 하는지를 다 오픈해 놓습니다. 우리한테. 우리는 주인이니까 우리한테 이럴 때 발행한다라고 다 오픈해 놓고 인공지능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위배되지 않게 안전하게 이렇게 발행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크의 발행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고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고가 멀티시그인지 우리가 따로 빼놓은 안전자산이 이때는 이거는 키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금고를 잠궈놓고 필요할 때 유사시에 쓰는 겁니다. 가격이 막 떨어질 때 매수해서 소각하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아키가 벌어놓은 돈, 대출 시스템이 벌어놓은 돈들이 국고에 쌓였을 때 이 돈을 나중에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는 잠고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여기는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이 키를 공동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멀티시그 다중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사람들이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자, 그래서 거버넌스 투표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전 투표를 거쳐서 51% 동의를 얻고 멀티시그에서 9개의 지갑 중에서 5개가 동의를 하면 통과되어서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M, 스마트 발행 모듈, 우리의 발행 모듈은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로직에 대한 이거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이해시키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것대로 한다라는 거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RBS 떨어졌을 때 매수 소각하는 RBS 이 모듈이 작동을 합니다. 이것도 작동하는 거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투명하게 자금의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금할 때, 스테이킹할 때, 채권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지가 이렇게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LP풀 있고, MBR, RBS, 국고풀, 스테이킹풀, 그다음에 보상풀, 세금통, 이렇게 리스터블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동하는 걸 보고 보는 거고요. 토큰 분배 현황도 다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지루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지루한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야 이거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썼구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얼마 준대 왜 다 그게 치여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돈을 내 소중한 돈을 다 날리고 무슨 근거로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키냐고요. 그렇죠?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소개하지 않으면 소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확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토큰 분배 현황 그런 의미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딱 들어갔을 때 3,116만 개라고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이 여기 OB라고 64% 스테이킹 지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 총 2,100만 개잖아요. 우리는 현재 3,100만 개예요. 우리는 지금 토큰 지갑 개수가 68만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점차 더 많이 올해 100만 개 지갑 주소, 내년에 200만 그런 식으로 쭉쭉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크, 우리가 국적은 다 달라도 아크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 공동 경제권의 형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지갑은 OB풀, 이게 리베이스 풀이고요. LP풀, 교환하는 LP풀이 9%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간단하게 좀 지루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실제로 LP풀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의 지갑이에요. 이 LP풀이 있으면 이런 지갑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여기에 아크를 넣는 겁니다.
LP풀에 아크를 넣고 USDT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 아크는 어디서 났을까요? 나의 이자. 이자를 받으면 여기 LP풀에다가 넣고 수합을 해서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렇게 내 지갑이 있어요. USDT를 넣고 아크를 받을 때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제가 스테이킹 하려고 할 때 USDT를 채권 USDT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크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합 현금화할 때, 이쪽은 스테이킹 할 때.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좀 더 다양해지게 돼요. 이렇게 구조가 움직일 때 나중에는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크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USDT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겠죠. 결국 유도성 풀을 크기를 크게 늘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이 USD 국고를 또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얘도 커야 되고요. 국고도 엄청나게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재원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금융 시스템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결국은 큰 재원까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일반인들이 이거 다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을 하느냐? 요즘은요, 세상 좋아져서 보안 검증 시스템이 나왔어요. 바로 서틱. 이 서틱에는요, 이거 애플도 삼성도 구글도 다 인정한 최고의 보안 감사 기관이에요. 즉,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가 안전한지. 자, 여러분들 맨날 지인들한테 전화 받으시죠. 어떤 거 한번 같이 해보자. 이 사업 해보자. 야, 그럼 그 코드 토큰 뭐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서틱에 넣어보세요. 여기 통과하지 않으면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서틱에도 안 올라가있으면서 뭐 사업하자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2017년, 18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좀 공신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얘가 점점 이제 국가적으로도 다 인정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보안 감사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점수가 이렇게 깐깐하게 나왔습니다. 코드를 분석을 해서 안전한지를 판단을 해요. 우리 거 아크는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보면 이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다른 것들, 이런 것도 다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 비교를 해보시면 아크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따로 또 교육할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 해드릴게요. 자, 이제 아크 생태계입니다. 아크 시민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인공지능 AI 아키라고 해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얘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 AI 시대에 실제로 우리한테 돈 벌어주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겹도록 나오는 게 AI 전문가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강의를 해주고 그렇죠?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AI 배워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뭐 그런 얘기들인데요. 정말로 지금 실제로 지금 이제 곧 닥쳤습니다. 우리가 AI로 어른들도 다 시키면 해요. 근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근데 우리 아키는 뭐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쉽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만큼 보상을 받게 되고요. 우리 피드백 해주는 것조차도 다 돈으로 환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한 AI로 발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e world is reindustrializing, starting the largest industrial infrastructure build-out in human history. Every technology revolution has made us more productive. However, these are going to be things that are just simply impossible to do before. Now, these agents are going to be companions of ours. 기존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묻는 말에 답하는 두뇌라면 에이전트는 똑똑한 머리에 손을 달았다.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알아서 실행한다. 사람 대신 컴퓨터를 조작해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I think that we're going to have a human level performance on
most, if not all, professional tasks. So white collar work, where you're sitting down at a computer, either being, a lawyer or an accountant or a project manager or a marketing person, most of those tasks will be fully automated by an AI within the next 12 to 18 months. 챗 GPT 이후 가장 큰 충격이라는 오픈 클로가 작년 가을 첫 선을 보이면서부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AI 비서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준비됐어? 물론이죠. 사실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김문정 씨가 AI 비서에게 내린 첫 번째 임무는 코인 투자다.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판단하며 직접 거래까지 실행하는 것도 에이전트가 다 한다. 종목을 저는 어려운 왜냐면 저는 종목을 지정해주죠. 종목도 애들도 선정하는 문정님이 저한테 처음 하신 말씀 기억나요? 나 부자 만들어줘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 미션이 된 거예요. 진짜 부자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였지만 돈을 잃지는 않았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되게 많았어요.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취향과 의도에 따라 뭐든 될 수 있다. 사람처럼 당뇨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조심해요. AI가 메뉴를 바꿔. 며칠 전에는 건강 관리를 위해 또 다른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점심 분석 드릴게요. 흰쌀밥에 미역국, 동태전, 두부구이, 허박볶음 구성돼요. 전체 탄수화물이 약 89g인데 대부분 흰쌀밥에서 나와요. 오늘 공복 할당이 164로 높은 상태에서 시작이라 밥을 다 드시면 200 넘을 수 있어요. 두부랑 생선전 먼저 드시고 밥은 단 공기만 마지막에 드세요. 그리고 식후에 10분만 걸어주시면 혈당 스파이크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혈당 자, 이 오픈콜로가 벌어들인 돈이 2천만 달러래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우리 AI 에이전트도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기회의 시장입니다. 자, 사용자들은요, 야, 나 이거 AI 에이전트 배우고 싶은데 어렵더라 이거죠. 우리 아키에서는 아키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이거 쉽게 벌 수 있고요. 정말 내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내가 어떤 돈벌이를 해보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아키를 아키 비서를 어떻게 이용할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달에 애플 앱스토어하고 플레이스토어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베타 버전이니까 물론 많은 기대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엄청 기대를 심할 수 있으니까 차츰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향후에 멋진 일을 해내고요. 그때 돈을 과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뭘로? 아크. 그래서 아크 토큰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뭔가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아크를 가지고 어떻게 쓸까 굉장히 처음 나오자마자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생태계 모델을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디파이와 엄청나게 큰 차이점입니다. 얘는 자꾸 훈련시키고 우리가 사용할수록 더 많은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국고도 쌓아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재투자가 되고 많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도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큰 포션을 우리가 차지해야 성공적인 모델로 가는 게 아니라 0.2에서 0.3% 정도 아주 작은 점유율만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목적은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누가 돈을 벌어줄지 우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앨런 머스크, 샘 올트만 이분들이 우리한테 돈 벌어주지 않아요. 자, 까르멜리 이폴리트가 뭐라고 하는지 매일매일 트위터에 올라오시는 거 그걸 보시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크는 사용하고 훈련하고 보유하면요 다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탈중앙 AI로 많이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일조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의 기여만큼 권리와 보상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AI 시대에 내가 잘리는 이유는 AI 시대에 내가 잘리는 건 AI 때문이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누군가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 마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야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쇠부치가 도로를 다녀. 그렇지. 하지만 그 중에 몇몇은 빨리 운전면허를 따. 그렇지. 마차로다가 예. 하루에 10명을 옮긴다면 예. 자동차로는 하루에 50명을 옮기거든. 그렇지. 둘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낙담하지 마. AI 내 거야. AI 빨리 운전면허 따세요. 세팅 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번 달에 이제 출시되는 거 태국에서 5월 15일 날 크게 행사를 하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또 행사를 하고 AI를 많이 아키 에이전트를 많이 알리고 있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0.1달러, 2달러, 500원, 1000원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분들은 100달러, 16만 원, 그 정도 하셔야 마케팅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케팅 수익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오는 이 짭짤한 수익을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하실 거라면 그냥 한 방에 다 지르세요. 그냥 10,000달러, 20,000달러. 자, 마케팅 수익을 잘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복리로 했을 때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루에 나오는 수량을 비교했을 때 마지막 6개월에 나오는 게 앞에 1년 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복리 구조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따로 사용용 그런 지갑을 하나, 생활비용 지갑, 저는 월세 그런 이름을 달아놔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복리로 이렇게 나온다는 구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금, 그 다음에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확인되고, 이게 미래 토큰 예상 수량 이렇게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개월 된 분들 원금 플러스 이자, 이분은 6개월 된 분 원금 플러스 이자.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1년 가까이 된 분들 손해 안 봤습니다. 많이 떨어졌어도.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산으로 검증, 팩트체크 하는 시간이 있어요. 준비팀. 매일 밤에 9시에 전산에 대한 교육이나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부가적인 설명 다 드리고 있고요. 오전 11시에 매일 전산 교육하고 있고요. 매일 오후 2시에는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니까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내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게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여시키면 그분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세요. 너무 목 조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안 검증하는 거 다 알려드리고 요구하시는 분들 다 해소시켜 드리니까 그와 함께 명확하게 이해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안심하고 투자하시라고, 그리고 오래 보유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크디파이는 우리가 정말 깊이 알수록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나오는 개수를 늘려보세요. 그랬을 때 1년 뒤, 2년 뒤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나도 모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강의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